장이 많이 어렵죠. 음, 예전에 막 이렇게 좋은 장이 있고 어려운 장이 있는데, 한 그러니까 FTX 전까지는 좀 쉬웠죠, 사실. 이제 뭐, 일봉 저항 근처에서 쏟치면 다 먹는 장이었으니까. 근데 이제 FTX 사태가 일어나기 전에 좀 이상 징후가 발생을 많이 했어요. 원보 차트 같은 경우에는 이제 막 400점, 500점, 600점이 되는 스코어가 나와버리고, 그때도 저도 많이 혼란스럽긴 했어요, 사실. 왜냐면 기준은 250점인데 250점을 훌쩍 넘어버리고 500점 막 이래버리니까 저도 원봇을 하는 입장에서 많이 혼란스럽긴 했어요. 근데 결국에는 이런 폭락장, 비트가 뭐 19, 20에서 하다가 갑자기 하루아침에 15.4K까지 하루아침에 빠져버렸죠. FTX 사태로. 그래서 원래는 원보 차트가 계속 숏이라고 가리킨 애들이 이상하게 계속 올랐어요. 비트가 빠져도. 그러니까 어, 경험이죠, 이것도. 그래서 원보 차트를 사용을 하면서 처음 겪는 어, 뭐 500점 이렇게 점수들이 높고, 그다음에 이제 한도 끝도 없이 계속 쏘고, 도지나 마스크나 뭐 밴드 이런 애들 계속 쌌잖아요. 막 일봉장 3개나 뚫고 막 올라갔었잖아요. 결국에는 올린 거를 싹 다 빼버리는, 결국에는 이런 폭락장을 위해서 세력들이 폭락장 전에 설거지를 한 것이다. 음, 저는 그렇게 보고 있습니다. 그래서 다음에도 혹시라도 원본 점수들이 뭐 250점이 이상이 넘거나 그럴 때는 어, 뭐 잠깐 관망을 하는 자세로 폭락을 기다리는, 음, 그런 좋은 경험이 되셨으면 좋겠습니다. 그리고 이제 공지사항에 대해서 잠깐 말씀을 드릴 건데요. 지금 전산이 많이 좀 불안정하죠? 승인도 늦게 나고, 음, 이제 그 전산이 이동되면서 약간 좀 오류들이 많아요. 그래서 원본 차트도 옛날 원본 차트가 좋은데 왜 바꿨느냐 이런 의견들이 너무 많아서 회사에서 다시 예전처럼 바꾼다고 합니다. 예. 그 일정은 아마 12월 10일이 될 것 같아요. 12월 10일이나 뭐 중순까지 아마 예전처럼 바꾼다고 하고, 네, 낙서는 좀 지양해 주세요. 음, 예전 차트가 보기 좋으시잖아요, 다들. 그래서 이제 예전 차트처럼 바꾼다고 하고요. 그다음에 혹시라도 이제 매출 같은 게 그 누락이 되신 분들은 그 상위 직급자한테 직접 보고를 알려주셔가지고 어, 바로 잡으시길 바라겠습니다. 지금 업그레이드 하신 분들이 전산이 이동이 되면서 업그레이드 하셨는데 업그레이드 전에 클로징 퍼센트를 먹고 뭐 이런, 시간봉 보는 게 좋았는데 시간봉 아직도 볼 수 있습니다. 그렇게 바뀌었으니까 본인이 좀 잘 챙기세요, 이런 건. 근데 어차피 나중에 되면은 뭐 정상화 되겠지만 그 전에 좀 누락된 거를 미리 얘기를 하셔가지고 잘 챙기시길 바랍니다. 이걸 제가 알려드린 이유는 이 원보 차트가 이제 구전산처럼 바뀐다. 그거를 제가 알려드리려고 이런 공지사항을 띄워드렸어요. 그래서 혹시라도 사용하시는 분들은 좀 참고하시고요. 이 FOC가 좀 정보 전달이 좀 원활하지가 않아요. 사실. 아는 사람만 알고 대다수가 모르는더라고요. 왜냐면 그 원보 지수 방에 어떤 분 최근에인데 홈페이지가 바뀐 것도 몰라. 홈페이지가 바뀐다고 한 달 전부터 이제 얘기를 했는데 계속 옛날 것만 들어가시다가 이제 옛날 거가 접속이 안 되니까 접속이 왜 안 되냐고 막 이렇게 하시는 분도 있으시고, 아무튼 정보의 좀 그 균형이 맞지 않다. 정보가 이렇게 모두에게 나가지가 않는다. 그래서 어,
네, 이렇게 강의 전에 제가 공지사항 한번 했습니다. 어, 주요 경제 일정, 호재 일정, 코인 하면서 기본이거든요. 이런 것도 보지 않고 무작정 롱숏 때리면은 절대 안 돼요. 도지 마스크 사태에서도 조금이라도 뉴스에 그 관심을 좀 있었으면은 이제 도지나 마스크가 트위터 호재로 계속 막 올랐었죠. 일론 머스크 한마디로. 그래서 그런 사실을 아예 모른 채 그냥 원버 차트만 보고 6.4 떠가지고 숏을 잡으신 분들이 피해가 좀 컸어요. 근데 이게 원버 차트의 잘못이 아니고 차트적으로도 이게 더 쏠 자리는 아니었어요. 근데 이제 일론 머스크가 세력이잖아요. 도지에. 도지와 마스크는 커플링 코인이고. 그래서 이런 호재, 이슈, 코인리스라고 이제 가장 빠르고 가장 정확하고 가장 큰 코인 뉴스 채널입니다. 그래서 네이버에 코인리스를 검색하셔가지고 이제 메인 화면 이렇게 뜰 거예요. 그러면 이제 뭐 속보, 뉴스룸 여기서 이제 뉴스를 보시면 되고요. 텔레그램 이용하시는 분들은 텔레그램 채널 구독하시면 되고 아니면 코인리스 앱이 있어요. 그래서 앱을 다운 받으셔가지고 계속 보세요 뉴스를. 어, 경제 뉴스를 계속 보다 보면은 이제 시장의 흐름이 보여요. 그리고 이제 홈페이지에서 마켓을 누르시게 되면은 마켓 여기 마켓 누르시면은 여기 트렌드 앤 일정이라고 있어요. 홈페이지에서. 네, 마켓 트렌드 일정 모르시는 분들은 많아요. 이거 코인니스가 좀 잘못 만들어가지고 요 마켓 들어가셔가지고 트렌드 앤 일정 들어가시면 이렇게 일정이 싹 떠요. 12월 일정이 코인 호재 뭐 거래소 뭐 입출금 중단까지 다 위믹스 8일날 상장 폐지하죠. 어. 리플 재판 판결 9일날 이제 판결이 마무리가 되고 판결은 아마 내년에 날 거예요. 그리고 15일날 금리 결정 FOMC 회의 가장 중요한 코인이든 뭐든 다 뭐 부동산이든 주식이든 코인이든 이 금리 요 파월 연준 파월 의장 한마디에 오르고 내리고 하잖아요. 그러니까 이걸 모르고 코인을 한다는 건 그냥 눈 감고 운전하는 거랑 똑같은 거예요. 이거 오늘 강의 다 이해 안 하셔도 돼요. 요것만 배워가시면 됩니다. 요것만. 네이버에서 코인리스 검색하셔가지고 여기 항상 즐겨찾기 해두세요. 그래서 매일매일 들어가서 보세요. 뭐 어떤 코인이 아 에이프가 12월 5일 날 스테이킹이 출시하는구나. 그러면은 12월 5일 전에 한번 모아볼까? 그다음에 12월 5일 이후에 호재가 이제 소멸이 됐으니까 뭐 숏포지션 한번 해볼까? 이렇게 되는 거죠. 이해되셨죠? 오늘 강의를 다 이해 안 하셔도 이것만 가져가셔도 돼요. 이것만. 이런 정보를 아는 자체와 모르는 사람과 아는 사람의 차이는 천지 차이입니다. 다 숙지하셨을 거라 믿고 넘어가겠습니다. 네, 선물 거래 시 주의사항. 이제 아무래도 처음 접하시는 분도 있기 때문에 제가 간략하게 설명을 드리고 가겠습니다. 그리고 오늘 제 강의가 약간 원본 차트나 이런 디테일하게 들어가진 않을 거예요. 왜냐면은 제 강의가 한 6강이 있는데 6강까지가 있는데 디테일하게 다 이렇게 제가 다뤘어요. 하나하나. 그래서 자 이따가 그 유튜브 채널을 올려 드릴 테니까 원본 지수방에 거기 채널 구독과 좋아요 네, 구독과 좋아요 눌러주시고 강의 제가 한 10분, 전 긴 걸 별로 안 좋아해요. 그래서 한 10분 이내 영상으로 항상 종목 브리핑 같은 것도 해드리고, 뭐 시황 같은 것도 알려드리고, 이렇게 하고 있으니까요. 네, 구독과 좋아요 해주시고, 도움 받아가셨으면 좋겠어요. 제가 유튜브로 뭐 돈을 벌겠다는 건 아니고, 정보의 균형화를 위해서 하는 거니까, 네. 자, 저항선에서 매도, 지지선에서 매수는 기본 중에 기본입니다.
그래서 원버 차트를 사용을 하시더라도 포지션 잡을 때 내가 롱 포지션을 잡을 때는 이게 지지선인지 숏 포지션을 잡을 때는 저항선인지 항상 보시고 그 포지션을 잡으셔야 돼요. 그래서 차트를 어느 정도 볼 줄 알아야 된다. 그리고 손절가 지정은 이제 세미 오토버 4.0이 알아서 손절을 해줄 거니까 청산 당할 일은 없으실 겁니다, 여러분들. 그리고 격리와 교차에 대해서 아직도 모르시는 분들이 많아요. 간단하게 말씀드릴게요. 격리는 내가 100불을 포지션 잡았어요. 그럼 그 100불에 대한 마진만 잡히는 거고, 교차는 내가 100불을 넣으면 내 전재산 마진이 같이 잡히는 거예요. 장단점이 있어요. 격리의 장점은 청산을 당하더라도 그 100불만 청산을 당하지만, 교차는 내 전재산이 날아갈 수도 있다. 하지만 교차로 소액을 잡으면은 청산 당할 일이 없습니다, 거의. 근데 이제 무한 물타기, 손절을 못 하시고 무한 물타기를 하다가 전재산 청산을 당하시는 분들이 수두룩 합니다. 그러니까 손절을 못 하는 거는 그냥 브레이크 없는 차를 운전한 거랑 똑같아요. 뭐 주변에 차가 없으면 막 쌩쌩 달릴 수 있겠죠. 근데 도로 상황이 맨날 차가 없을 순 없잖아요, 주변에. 그래서 언젠가는 사고가 난다. 손절을 할 줄 알아야 된다. 근데 그거를 해결할 게 세미 오토보 4.0이 나와서 손절을 자동으로 해주니까 너무 좋은 거죠, 사실. 그래서 격리와 교차 간단하게 다뤘습니다. 그리고 청산 당하는 이유. 여러분들이 청산 당하는 이유는 적은 시드로 높은 레버리지를 사용을 하기 때문에 청산을 당하시는 거예요. 20배로 청산 격리를 잡으시면요. 5%만 싸도 5%만 떨어지고 5%만 올라가도 청산이에요. 그래서 격리와 교차에 대한 개념도 없고 레버리지에 대한 개념도 없이 선물을 하기 때문에 돈을 잃으시는 거예요. 이런 기본적인 개념을 이해를 하고 선물을 하시면은 크게 잃을 일이 없거든요, 사실. 그리고 본인의 욕심. 음. 그리고 각 코인마다 시총이 있는데 시총이 적으면 적을수록 가볍거든요. 그럼 세력들이 가지고 놀기가 너무 쉬워요. 비트코인이 한 방에 뭐 20%, 30% 쏘는 적 본 적 없잖아요. 근데 뭐 가벼운 잡코들은 막 하루에도 40%, 50%막 쏘고 그런 거 자주 보셨죠? 그러니까 그게 시총 차이예요. 이런 시총에 대해서도 이해를 하셔야 된다. 그래서 내가 지금 잡을 포지션이 시총이 얼마나 되는지 이때까지 최대 몇 프로가 올랐었고 몇 프로가 떨어졌고 이런 거 다 업비트해서 볼 수 있거든요. 시세 확인하기 해서 그런 것도 다 보시면서 선물을 하셔야 됩니다. 정말 위험한 시장이에요, 선물이. 그리고 초보자들이 가장 어려운 거 언제 팔아야 될지 언제 손절해야 될지 모르잖아요. 그리고 자기가 감당하기 힘든 돈을 가지고 손실을 보거나 수익을 봤을 때 어, 진짜 막 처음으로 막 100불을 먹고 있어. 손이 벌벌 떨려. 그러면은 바로 익절을 해버린단 말이죠. 왜냐면 본인이 감당할 수 없는 시드를 가지고 하기 때문에. 이 감당 가능한 시드를 어떻게 늘리냐면요. 차근차근 늘리는 거예요. 오늘은 100불, 내일은 200불, 내일은 300불, 내일은 400불. 이렇게 조금씩 조금씩 연습 매매하면서 400불씩. 이게 익숙해지면은 또 이렇게 익숙해지는데 10불씩 막 100불씩 하던 사람이 갑자기 만불, 1000불 이렇게 넣어버리면 그게 감당이 안 된다니까요. 손실을 봐도 감당이 안 되고 수익을 봐도 감당이 안 돼요. 그래서 연습 매매를 충분히 하시고 시드도 차근차근 늘려 가셔야 됩니다. 아무리 돈이 많더라도. 그리고 지금 펀딩비에 대해서도 알고 선물을 하셔야 돼요. 지금 바이낸스에서 보면은 BNX라는 코인이 지금 펀딩비가 마이너스 1.5%예요. 이런 마이너스 1.5, 마이너스 2.5라는 펀딩피는 잘 발생은 하진 않는 펀딩피인데 이런 펀딩피가 왜 발생을 하냐면 이 BNX 같은 경우에는 하루아침에 지금 갑자기 50%, 60%가 빠져버렸어요. 175달러였던 코인이 지금 60.8달러예요. 그리고 지금 펀딩피는 마이너스 1.5%고 펀딩피가 마이너스가 뜨고 플러스가 뜨는 이유는 마이너스가 뜨면은 숏 포지션 잡는 사람들이 많다.
그 다음에 플러스 펀딩피가 뜨는 경우에는 롱 포지션 잡는 사람들이 많다. 그래서 지금 거의 한 1000명 중 1001명이 숏을 잡고 있는 상황이에요. 지금 BNX 같은 코인은. 그래서 이 펀딩피를 받으려고 롱 세력들이 가격을 막 올립니다. 그러면 숏을 잡고 있던 사람은 펀딩피도 떼이고 금액적으로 손실도 지금 보고 있는 상황이 처할 수도 있어요. 대부분 그래요. 마이너스 0.75 펀딩피, 뭐 마이너스 1 펀딩피 이거 알고 하셔야 돼요. 이거. 그러니까 펀딩피가 보통 같으면 그냥 0.0001 뭐 이런 이 정도 수준이에요. 이게 보통이에요. 근데 이런 비정상적인 펀딩피가 발생을 하면은 그냥 포지션 잡으면 안 돼요. 숏이든 롱이든. 근데 저는 롱을 좀 잡긴 해요. 이런 펀딩피가 뜨면. 이 펀딩피 정산 시간 전에 롱을 잡으면은 좀 롱으로 먹을 확률이 좀 높거든요. 왜냐면 이 펀딩피가 어마어마해요. 봐보세요. 만약에 내가 1000불로 10배를 잡았다. 그러면 이 250불을 그냥 꽁으로 먹는 거예요. 1000불 넣어가지고. 롱 포지션은. 대신 숏 포지션은 250불을 잃는 거죠. 마이너스. 펀딩피로 그냥 떼가는 거예요. 이게 수수료. 바이낸스에서. 그러니까 이런 펀딩피도 모른 채로 하시면 안 된다. 지금 BNX가 마이너스 1.5거든요. 한 번씩 봐보세요. 이 강의 끝나고. 그리고 정산 시간이 지금 몇 시간 남았는데 정산 시간에 어떻게 움직이는지 한번 보세요. 한번. 지금 4시간 40분 정도 남았는데 와 변동성이 엄청 크네요. 지금 제가 롱을 잡아놓고 있는데 약간 마이너스였다가 지금 또 플러스 됐네. 이렇습니다. 펀딩피가 이렇게. 아무튼 이런 펀딩피가 보이면은 숏은 잡지 마세요. 그냥. 먹을 확률보다 못 먹을 확률이 더 커요. 그리고 또 설사 먹는다 하더라도 펀딩표를 다 떼가요. 그러니까 이런 펀딩표를 보신다면은 그냥 패스. 패스하세요. 자, 원버 차트. 원버 차트는 제가 누누이 말씀드렸듯이 제 유튜브 채널 오면은 자세히 기초부터 심화 과정까지 다 다뤄놨습니다. 근데 오늘 또 원버 차트 시간이니까 제가 간략하게 설명을 드리겠습니다. 이 원버 차트는 여러 가지 보조 지표에 의해서 이 시세, 이 빨간 선이 시세죠. 그다음에 이게 원버 점수예요. 이 시세의 위치가 되게 중요해요. 이 시세 위치가 위에 있고 점수의 위치가 아래에 이렇게 이격이 많이 벌려져 있으면은 숏입니다. 반대로 시세의 위치가 아래에 있고 이 파란색 점수가 위에 있으면은 롱이죠, 당연히. 이 시세의 위치가 포지션에 결정을 하는 중요한 요소입니다. 그래서 시세가 어중간하게 이런 횡보를 하고 있는다 하면은 좀 더 지켜봐야 돼요. 그래서 내가 원하는 이 존까지 가는지 보시고 포지션을 잡으시길 바랍니다. 이제는 근데 쌤이 오토봇이 다 잡아주잖아요, 사실. 근데 이제 오토봇이 자동으로 잡기 때문에 내가 이게 왜 오토봇이 왜 이걸 잡았지? 아, 오케이. 쪽 괜찮구나. 차트 괜찮구나. 이거를 판단을 할 줄 알아야 돼, 이제는. 이제는 우리가 하나하나 다 골라서 하는 시대는 지났어요. 봇이 잡아주면은 내가 FOCC 들어가서 차트를 보고 이거 괜찮다. 오케이, 더 추려도 해봐야겠네. 여기서 잡으면 좋겠지만 봇이 보통 여기서 잡으면 다시 올라가면 더 추려를 해봐야겠다. 이런 판단을 할 수 있어야 된다는 거죠. 여러분들은. 그래서 이 차트를 보면은 시세가 이쪽 위에 쪽이 있는지 아래쪽이 있는지 그리고 2일봉만 보지 말고 주봉 1에서 3주 1일에서 6일 12시간 차트까지 이게 다 동일한 포지션으로 위치해 있느냐 12시간 차트부터 3주까지 동일하면은 그거는 좀 확률이 높습니다. 이거는 제 뇌피셜이 아니고 고모님께서 직접 아카데미 때 말씀하신 내용이에요.
그래서 차트를 보실 때 2일 차트, 일주봉 차트만 보지 말고 전부 싹 다 보세요, 그냥. 그래서 다 동일하다. 그러면은 그때 좀 승부를 걸 수 있는 남의 필살기 정도로 보시면 될 것 같습니다. 모모 차트는 매도 고려전과 매수 고려전, 그다음에 관망존 이렇게 있다. 그래서 시세의 위치가 되게 중요하다. 이렇게만 이해를 하시면 모모 차트는 별거 없어요. 모모 차트의 장점이 가장 쉽다는 거잖아요. 네. 이거 이제 예전 자료인데 예전 자료지만 이런 패턴은 아직도 지금 유효합니다. 200점이면은 아까 고점이라고 말씀드렸었는데 250점이면은 근데 200점이 거의 가까이에서 한 방에 200점이 빠졌어요. 시세가 완전 시세가 완전 쭉 떨어지기 전에 점수부터 먼저 쭉 떨어졌죠. 결국에는 이 블루젤도 여기까지 왔다. 그래서 만약에 이제 차트를 보시다가 아니면 세미 오토봇이 이런 걸 잡았다. 그럼 추미하는 거예요. 세게. 이런 차트를 보시면. 자, 다음. 이거는 제가 좀 많이 좋아하는 패턴인데 시세는 강력하게 오르는데 시세는 강력하게 오르고 있죠. 점수는 강력하게 떨어지는 패턴. 위아래 패턴. 140점이 90점이 빠져서 50점이 지금 돼 있는 거죠. 점수가. 그래서 세미 오토봇이 이런 것도 이제 잡을 건데 이렇게 잡히면 이런 게 잡혔구나. 되게 좋은 패턴이 잡혔네. 해서 이제 더 포지션을 끌고 가시면 됩니다. 마찬가지로 네. 이게 진짜 원보 차트의 장점이에요. 이거는 쏘면은 세력이 내리면 원보 차트가 이렇게 점수가 쭉 빠집니다. 이런 큰 폭의 점수만 많이 발생하진 않아요, 사실. 근데 큰 폭의 점수만 노리셔도 한 달에 매매를 많이 안 해도 이런 점수만 노리셔도 충분히 승산이 있어요. 매매를 많이 안 하셔도 돼요. 한 연습 매매는 많이 하셔야죠, 대신. 경험을 많이 해보셔야 되니까. 차트는 내가 도레미파솔라시도만 친다고 피아노를 칠 줄 아는 건 아니잖아요. 악보를 보고 연주를 해야 그게 진짜 피아노를 칠 줄 아는 건데 여기 있는 사람분들 중 솔직히 진짜 전업 트레이더처럼 차트에 대해서 다 알고 이해가 있고 이런 분들 이 원본 차트를 쓰진 않아요, 사실. 그 정도 실력이 아니시라면 연습 매매를 많이 하셔야 돼요. 원본 차트를 기반으로. 그래서 이런 패턴에서는 어떻게 되고 저런 패턴에서는 어떻게 되고 이런 거를 계속 연습을 하시고 하셔야 되는데 나 도레미파솔라시도 칠 줄 아니까 피아노 연주에 나가가지고 도레미파솔라시 치면은 개망신 당하겠죠. 그런 거예요. 똑같은 거예요. 차트도 선물 매매도 내가 어느 정도 연주를 할 수 있을 때까지는 차트를 많이 보고 공부도 하고 연습 매매도 해야 그나마 승산이 있는 건데 그런 노력조차 하지 않고 원고 차트만 보고 연습 매매도 하지 않고 하니까 좋지 않은 결과가 있지 않았나 그렇게 생각을 합니다. 연습 매매 많이 하세요. 세미 오토보 4.0을 좀 간략하게 설명을 드릴 건데 좀 잘못 그 생각을 하신 분들이 있으시더라고요. 세미 오토봇은 5.0이 아니에요. 4.0이에요. 5.0은 이제 나중에 나올 건데 5.0은 가만히 두면 돼요, 그냥. 지가 알아서 시드도 다 투입하고 다 손절하고 익절하고 다 한 달 동안 계속 돌아가는 거예요. 근데 이 세미 오토버 4.0은 달라요. 이게 정찰병만 투입을 하는 거예요. 세미 오토버 4.0은. 정찰병만 들어가는 거예요. 정찰병만. 근데 진짜 저한테 아니 오토버 이거 뭐 돈도 안 되고 뭐 이거 뭐예요 이게. 그래서 추미하셨어요. 그러니까. 예? 아 이게
오토봇은요, 정찰벽만 넣는 거예요. 일불만. 그러니까 최소 10불씩 들어갈 수 있어요, 선물은. 그래서 최소 10불씩만 들어가는 봇이에요. 타점을 잡아주는 봇이지, 이게 직접 실전 시드를 투입을 해주진 않아요, 이 오토봇이. 잘못 알고 계신 분들이 좀 몇몇 계시는 것 같아서 이 자리를 빌어서 다시 설명을 드릴게요. 정찰벽만 진입을 합니다. 정찰벽만. 최소 금액만. 그다음에 레버리지나 추가 자산은 내 판단이에요. 내 판단. 그리고 레버리지는 내가 뭐 처음에 구독 신청을 할 때 1배, 뭐 2배, 뭐 이렇게 신청을 했을 거 아니에요. 그 지금 FOCC 이제 플레이스토어 앱에서 검색을 하시면은 FOCC 검색하시면 나오거든요, 앱이. 거기서 레버리지 수정 가능해요. 근데 온오프 기능은 아직 지원을 안 하더라. 나중에 지원하면은 공지가 뜨겠죠. 그래서 저 같은 경우는 이제 새로 세팅을 하시는 분들은 제가 10배로 세팅을 해드려요. 왜 10배로 세팅을 해드리냐면, 10배로 세팅을 하게 되면은 내 돈은 1불씩만 들어가죠. 1불씩만. 근데 그 처음에 이제 구독하신 분들이 잘 모르고 1배 레버리지 1로 세팅을 하셔가지고 아마 10불, 15불, 뭐 20불씩 이렇게 들어갈 거예요. 뭐 비트 같은 경우에는. 근데 레버리지 10배로 세팅을 하셔야 진짜 진정한 정찰병이 투입이 되는 거예요. 그리고 내가 자는 동안에도 1불이 들어가게 되면은 격리로 하게 되면은 뭐 내가 자는 동안 청산이 당해도 1불만 날아가는 거죠. 100%가 되면은 청산이잖아요, 격리는. 그래서 10배로 잡으면은 딱 내 돈 1,300원 정도가 들어간다. 그래서 이제 구독을 신청을 하실 때 10배로 신청을 하시든가 아니면은 FOCC 앱을 통해서 레버리지 수정이 지금 됩니다. 제가 확인했어요. 저도 처음에 2배로 신청을 했다가 FOCC 앱에서 10배로 변경을 하니까 변경이 되더라고요. 그래서 잘못 알고 계시는 분들은 좀 이번 일을 계기로 자세히 좀 알면 될 것 같고요. 그다음에 익절, 손절 설정도 FOCC 앱에서 수정이 가능합니다. 저 같은 경우는 익절은 10%, 손절은 5% 걸어놨어요. 그리고 진입 포지션 개수도 200불짜리 저는 했는데 6개 딱 잡힙니다. 더 안 잡혀요. 대신 300불은 10개 잡히고. 근데 어, 선물은 포지션 너무 많이 잡으면 안 되거든요. 감당이 안 되기 때문에. 근데 이제 어차피 1불씩만 잡히는 거기 때문에 300불로 하면은 10개를 잡으면 더 좋은 차트가 더 잡힐 수도 있겠죠. 어차피 추가 투입, 시드 투입만 안 하면 되는 거니까. 그래서 많은 차트가 잡히는 걸 원하시면은 300불짜리로 하시면은 될 것 같습니다. 그리고 내가 300불짜리로 10개로 했더라 하더라도 앱에서 잡히는 수량까지도 수정이 가능하더라고요. 그리고 온오프 기능도 이제 곧 지원을 할 거다. 제가 드리고 싶은 말씀은 정찰병만 투입을 하는 거기 때문에 내가 가만히 있으면 절대 돈이 벌리지가 않아요. 벌릴 수가 없어요. 이해하셨죠? 잘못 알고 계신 분들이 있어요. 제가 뭐 잘 돌리고 계세요? 돈도 안 벌려요. 이불 벌었어요. 아, 진짜 깜짝 놀랐습니다. 그러니까 이불 번 게 진짜 한 뭐 2배로 레버리지 해놓고 이불 벌었다는 게 대단한 거 아니에요? 어떻게 보면. 뭐 벌어봤자 막 0.02불, 0.1불 이렇게 수익이 날 텐데 정찰비만 들어가니까. 근데 그래도 2불을 벌었으면은 수익률이 좋거든요. 이게 지금 오토봇이. 네. 이게 이제 개인 매매 하는 거는 미리 추매를 걸어 놓는 게 약간 좀 계속 한 시간마다 계속 세팅이 되기 때문에 개인 매매 하기에는 바이낸스로 하기에는 조금 불편한 점이 있더라고요. 그래서 저 같은 경우는 비트겟으로 옮겼어요. 비트겟이 왜 좋냐면 내가 걸어놓은 가격에 사지면은 알람이 딱 와요. 진짜 큰 소리로. 바이낸스는 그런 게 없잖아요. 내가 걸어놓은 가격에 팔렸거나 사지면은 알람이 딱 옵니다. 비트겟은. 그래서 비트겟을 서브 거래소로 비트겟을 추천을 드립니다. 자, 그리고 제가 이제 오토봇을 돌려봤어요. 어떻게 되나. 11월 20일부터 24일, 약 5일 동안
승률이 제가 가만히 놔뒀어요. 그러니까 가만히 놔뒀다는 게 뭐냐면 그냥 잡히면은 추매를 안 하고 그냥 그대로 뒀어요. 그 다음에 자기 전에 정리하고 또 다음날 일어나서 또 잡히면은 또 자기 전에 정리하고 그렇게 5일 동안 해봤어요. 그냥 승률이 80% 나와요. 여러분들. 아니 오토봇을 비트겟으로 옮기는 게 아니고 비트겟에서는 제 개인 매매를 하고요. 그 오토봇은 바이낸스밖에 지원 안 합니다. 지금은 80%가 나와요. 승률이. 오토봇만 돌렸는데 바이낸스는 지금 저는 안 하고 있어요. 지금 바이낸스는 오토봇만 그냥 계속 돌려놓고 있고 그냥 아무것도 안 한 승률이에요. 80% 승률이. 그리고 이거는 14일부터 22일까지 잡은 게 이것도 83%예요. 포지션 개수, 수익 개수, 손실 개수, 수익률. 그래서 저는 진짜 초보자분들이 이때까지 원보 차트를 쓰셨는데 돈을 못 버셨으면은 차라리 그냥 오토버 4.0을 믿고 가는 게 나을 것 같아요. 차라리. 왜냐면 손절을 알아서 해주니까요. 이때까지 우리가 돈을 크게 잃은 이유가 뭐예요? 무한 물타기 하다가 결국에는 청산당하거나 결국엔 아예 못 버티고 손절하니까 또 올라가 버리고 이런 경우가 너무 많았잖아요. 근데 오토봇은 그럴 일이 없어요. 왜냐면 끊어져 버리니까 아예. 내가 끊는 것도 아니야. 감정 없이 그냥 끊어버려요. 그러니까 이런 승률이 나오는 거예요. 80% 승률이. 이건 바이낸스에서 조작도 못 하는 겁니다, 이건. 네, 질문은 좀 이따가 받을게요. 그래서 이때까지 그냥 원보 차트를 쓰시면서 결과가 별로 좋지 않았던 분들은 그냥 오토봇을 믿고 가도 될 것 같아요. 오토봇이 딱 포지션을 잡으면은 그냥 차트 딱 보고 아 이거 괜찮다 내 판단 괜찮다 싶으면은 그냥 가는 거고 아니다 싶으면은 그냥 바로 취소를 해버리는 거고 그런데 승률이 80%가 나오더라. 아무것도 안 하니까 내가 승률 80% 나와본 적 있으세요? 개인 매매 하면서? 이게 진짜 쉬운 거 아니거든요. 승률 80% 나온다는 게. 20일부터 24일까지도 80% 나왔고 14일부터 22일까지도 83%가 나왔어요. 근데 오토봇이 왜 4.0인지 아세요? 4.1, 4.2, 4.4 계속 나올 거래요. 그러니까 기대가 되는 거죠. 제 입장에서도. 그리고 오토봇을 이용하시면서 제 체크리스트도 같이 접목을 하셔가지고 이용을 하시면은 더 좋은 결과가 나올 것 같아요. 유니온의 체크리스트, 비트코인 방향. 그러니까 알트를 잡잖아요. 알트를 보통 많이 잡잖아요. 오토봇이. 비트코인 방향부터 일단 보는 거예요. 아침에. 비트코인이 떨어질 것 같네? 올라갈 것 같네. 그러면은 오늘은 뭐 숏이 잡히면은 유지를 하겠어. 롱이 잡히면 유지를 하겠어. 이 판단은 내가 하는 거예요. 근데 보통 시장이 숏이면은 원보 차트가 숏을 잡더라고요. 신기하게도. 그리고 전점수, 현점수 50종 이상 차이가 나면서 시세는 상승 및 하락했는가? 아까 보여드렸던 그 확실한 패턴. 시세는 오르는데 점수는 꼬꾸라지는 그런 패턴이 승률이 좋다고 말씀드렸고요. 그다음에 교차가 일어났는가? 교차가 일어나기 전인가? 그다음에 매수 고려 전인가? 매도 고려 전인가? 그다음에 이일봉과 주봉이 동일한가? 이제 이거는 12시간 봉부터 3주봉까지 동일한가? 그 체크하면서 또 펀딩비 아까 설명드렸죠. 펀딩비는 이상이 없는가? 펀딩비 이상하면 들어가지 말라고 했어요. 근데 펀딩비 이상한 애를 보시 잡을 수도 있잖아요. 바로 취소를 해버리는 거예요. 뭐 취소해봤자 0.01불, 0.02불 이렇게 어차피 손실이거나 수익일 거 아니에요. 그러니까 펀딩비가 이상하면은 바로 그냥 컷 해버리고 그다음에 제일 먼저 알려드렸던 경제 이슈, 그다음에 경제 이슈 같은 게 없는가? 그다음에 해당 코인에 호재가 있는지 없는지 해댕이라 돼 있는 해댕 해당 예. 이 체크리스트 기반으로 4.0도 같이 쓰시게 되면은 초보자분들은 진짜 완전 최고입니다.
제가 봤을 때는. 저도 차트를 보는 사람이지만, 이제는 좀 세상이 많이 바뀌고 있어요. 점점 자동화가 되고 있는데, 이제 트레이딩도 자동화가 되는 시대가 오는 것 같고, 나중에는 이제 그 봇끼리 싸울 것 같아요. 이제 세력 대 세력이 아니고, 이제 봇끼리. 어느 봇이 더 잘하느냐. 이제 시대는 그렇게 가는 것 같습니다. 제가 봤을 때. 그래서 꼭 이 체크리스트, 제 유튜브 채널에 이런 거 다 영상 올리면서 같이 올려놓거든요. 따로 뭐 스크린샷 안 찍으셔도 되고, 안 적으셔도 돼요. 제 유튜브 채널 오셔가지고, 네, 그 심화 과정이나 네, 기초 과정, 초보 과정들이 필요하시면은 제 영상 참고하셔서 좋은 결과 있으시길 바라겠습니다. 오늘 강의 정리하겠습니다. 네, 처음에 말씀드렸던 코인 호재 일정, 경제 일정은 알고 하자. 네이버에 코인이스 검색하셔서 마켓 들어가셔서 일정, 이슈 보시면은 다 나온다. 그다음에 선물 거래 시 주의사항, 격리와 교차의 차이점 말씀드렸고요. 원보 차트 확실한 패턴, 쏘는데 빠지고 빠지는데 점수는 또 이렇게 올라가는 그런 패턴은 정말 확실한 패턴이다. 그리고 유니온의 체크리스트, 그다음에 오토보 4.0 활용법. 오토봇은 돈 버는 봇이 아니다. 타점 잡아주는 봇이다. 정찰병만 보낸다. 이렇게 이해하시면 될 것 같습니다. 유니온의 체크리스트도 한 번 더 보여드리면서 오늘 강의 여기까지 하도록 하겠습니다. 오늘 짧게 하려고 그랬는데 벌써 또 37분이네요. 질문 받을게요. 아까 질문 올려주신 분 있는데 오토봇 잡히면 보통 하루 정도 놔두면 되나요? 이거는 뭐 시간을 정해 놓고 뭐 오르나요? 코인이? 시간을 정해 놓고 뭐 떨어지나요? 언제 떨어질지 모르고 언제 오를지 모르는 거예요. 그러니까 원모 차트 막 수익 중이다. 그럼 언제 팔아야 될지 모르겠잖아요. 그럼 원모 차트를 보세요. 그래서 시세와 원모 점수의 그 사이 뭐 이격이 벌어졌거나 아니면 서로 크로스가 났거나 아니면은 시세가 가고자 하는 바까지 갔거나 그러면 정리를 하는 거예요. 오토봇으로 추미하는 방법 알려주세요. 유튜브 이름은 FOC 유니온 치면 나오긴 하는데 제가 링크 이따 올려드릴 거예요. 오늘 강의도 같이. 추미하는 방법을 알려달라고 한 거는 선물 거래를 한 번도 안 해보신 건가요? 소라에님은? 포지션 똑같이 잡듯이 잡으시면 되는데 물 타듯이 지지저항 없이도 시장가로 그냥 걸어도 된 건가요? 잡혔을 때 잡혔을 때 당시에 그 시간대 차트를 보고 추매를 걸 건지 아니면 취소할 건지 그렇게 판단을 했는데 그 11일부터 25일까지의 그 승률은 그냥 가만히 둔 승률이에요. 제가 아무것도 안 한 승률이에요. 일단은 잡힌 그 시점부터 그 시장가를 걸어 놓고요. 떨어지면은 또 뭐 이렇게 추매를 하는 방식으로 하시면 됩니다. 그리고 예약이 바로바로 사라지는 게 아니고 1시간에 한 번씩 사라지는 거예요. 아니요, 저는 원봇은 보조지표입니다. 원봇으로만 하진 않아요. 추매하고 레버리지 올리고 편하고. 레버리지를 수정을 하시고 추매를 하시면은 레버리지가 올라갑니다. 그리고 추매를 하실 때 여러분들 포지션을 잡듯이 잡으셔야 되는데 그 마진 옆에 플러스 버튼이 있어요. 이 플러스 버튼에다가 돈을 넣으시는 분들이 있더라고요. 이거는 그 격리 포지션에 대한 마진 증거금을 더 충전을 하는 거지 추매를 하는 게 아니에요. 아마 소정님 그 추매하고 레버리지 올려도 변화가 없는 거 왜죠? 이게 아마 이 마진 플러스 그 포지션 여러분들 지금 한번 봐보세요 핸드폰을. 지금 포지션이 TRB가 아마 잡혀 있을 거예요.
TRB, 예. TRB 보면은 마진 USDT 옆에 플러스 버튼이 있거든요. 이거는 그냥 증거금만 추가를 하는 거예요. 추매가 아니고요, 이게. 이해하셨죠? BNX 엄청 오르네. 지금 BNX 펀딩 피 마이너스 2.5%입니다. 절대 숏 잡으시면 안 돼요. 저는 지금 90% 먹고 있습니다. 또 질문 있으신가요? BNX 숏 절대 잡으면 안 된다고 말씀드렸어요. 펀딩 피 오늘 강의는 원보지수방에 다시 올려드릴게요. 질문은 더 없는 것 같으니까 강의는 오늘 여기까지 하도록 펀딩피 다시 설명 부탁드려요. 아, 어차피 이 영상 다시 올려드릴 거니까 영상 다시 보세요. 고생하셨습니다.